갑자기 등장한 불청객으로 밤낮 없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한 야구장.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치 갈색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는 듯 바닥을 가득 메운. 대체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잿빛 날개가 달린 다름 아닌 나방입니다. 죽은 나방과 살아있는 나방들이 서로 뒤섞여 빈 공간 없이 바닥에 가득합니다. 걸을 수가 없어, 걸을 수가. 나방을 밟지 않고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을 정도. 살아있는 나방들은 어느새 날아와 제작진의 몸 여기저기에 달라붙습니다. 바닥은 물론 경기장 외벽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방들.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나방들이 더구나 도심의 한가운데 진을 치고 있는 걸까요? 때 아닌 나방떼의 등장으로 시민들도 당혹스럽습니다. 몸에 붓고 이러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싫어하죠. 걸어다니다가 막 밟혀서 소리 나고 이러니까. 때 아닌 나방의 습격으로 도시 전체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더라고. 우리 집에도 막 옥상에만 나방이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이거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야 이거 안 보던 나방이 말이지 색깔이 호랑나비 같이 생긴 게 엄청 돌아다녀요. 그래서 야 이거 아래기도 되게 빨라요. 난 춤이 지금 내가 77세인데 이 나비는 처음 봤어요. 올해 처음 봤다니까요. 작년에도 이런 나방은 본 적이 없고 이렇게 많은 건 더 처음 봤죠. 깜짝 놀라서 낮에도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나방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 이런 게 나는 처음이에요. 겁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겁나죠. 우리 막 소리 지르고 그러죠, 여자들은. EBS에서 나왔는데요. 나방 때문에 징그럽죠. 무섭죠. 크기도 이게 조그만 게 아니니까 방에 하나 딱 들어오면 난리 나고. 근데 그 대운동장에 밤에는 이렇게 불을 켜놓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바글바글 할 정도로. 막 SNS에 많이 떴더라고요, 그게. 낮밤을 가리지 않고 나방떼가 날아들면서 운동장 조명으로 몰려든 나방떼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수십 마리의 나방들이 날아오르고 나뭇가지에도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나방은 도심 곳곳에 나타나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야행성으로 알려진 나방의 경우 낮에는 그늘에 새까맣게 모여있다가 야간에 날아다니며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어 가로등이나 운동장 조명으로 몰려듭니다. 잠시 후 운동장의 강한 조명 불빛 주변으로 나방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은 나방들. 마치 하얀 눈꽃이 날리는 듯한 기이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운동장 사방으로 나방이 떼를 지어 몰려들면서 야간 운동을 하는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 10마리, 20마리 이렇게 모였었는데 이거는 진짜 지금 날씨가 이상한 그렇지 몰라도 너무 심한데 이거 지금 와가지고 막 있으면 공격하고 맞고 떨어져가지고 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또 내일 되면은 냄새가 엄청 나요. 썩어가지고 좀 다칠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떨어져서 죽어 있는 게 미끄러우니까 이제 운동하면서 또 많이 미끄러지면서 어제도 한 명이 다쳤거든요. 결국 나방을 피해서 자리를 뜨는 사람들. 유례없는 나방의 대발생을 두고 갖가지 추측들도 난무했습니다. 왜 갑자기 더워질 때부터 이게 확 많아졌거든요. 더워지고 나서부터 그랬대요. 예, 갑자기 왜 더워졌잖아요. 그때서부터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새들도 안 먹는다고 하니까 독성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상한 날이야. 다 외래종 같다고? 외래종이에요. 이게 중국서 안 넘어서 딴 데가 올 데가 없다고. 이게 외래종이다. 예. 어떤 이제 그 다른 우리 수입 물품에서 그 유충이 이제 묻어 들어가서는 이게 번식합니다. 근데 왜 춘천시만 이래요? 난 서울이나 왔다 갔다 해도 강릉도 이렇게 나방이 많다는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래 어디서 나오는 줄을 모른다니까 이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나방은 왜 도심까지 날아온 걸까요? 전문가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해충도 아닐 뿐더러 얘네가 이제 곤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라운 일이죠. 원래 숲속에 사는 애들이죠. 산에서 이제 참나무리를 갉아먹고 사는 애들인데 이게 도심 지역까지 날아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드문 일이에요. 대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번 대발생한 나방은 연노랑 뒷날개 나방으로 산간 지역에서 참나무를 먹고 서식하는 곤충입니다. 대발생의 원인으로 춘천 야산에 참나무가 많다는 것, 그리고 호수로 인해 습도가 높은 춘천의 환경이 나방이 번식하기에 좋은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나방 자체가 작은 나방도 아니고 어떤 중형 정도 되는 나방인데 유충 때 나무를 이렇게 먹어치우는 양도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참나무에 피해가 없는 것들도 사실 좀 약간 좀 의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지역에서 개체수가 급증했다면 연노랑 뒷날개 나방에 의해 참나무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가 없다는 것은 이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날아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추측만 가능할 뿐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곤충 대발생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종종 화제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 5월 러시아 곡창지인 남부 지역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유례없는 풀무치 떼가 들녘을 덮쳐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대발생이라는 것이 곤충은 사실 자연 생태계의 한 구성 요소로서 여러 다른 요소들과 관여하면서 안정된 밀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안정된 구조들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것들은 단순한 이벤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곤충 수가 대폭 늘어나는 현상은 생태계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선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치워도 끝없이 나타나는 나방. 벌써 일주일째 시민들은 나방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새로운 잠재적인 돌발 해충이라 하거든요. 잠재적인 해충이 나와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점점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다만 이번 대발생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나방의 활동 시기. 6월부터 8월까지 이제 활동 시기가 되어 있는데 얘네가 사실 5월 한 중순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거 봐서는 다른 해충들과 마찬가지로 한 일주일 정도씩 좀 일찍 나온 것 같아요. 나방의 활동 시기가 기존보다 빨라졌다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농가의 90%가 산수유를 재배하고 그 생산량이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곳은 전라남도 구례 지역입니다. 산수유와 매실, 블루베리 등 과실은 이곳 농가의 주요 소득원이죠. 그런데 이를 위협하는 한 녀석이 있습니다. 새하얗고 작고 귀엽기까지 한 요 녀석. 하지만 생김새와는 달리 과수 농가에서 떴다 하면 벌벌 떠는 대표적인 해충입니다. 이른바 갈색 날개 매미충으로 나뭇가지 속에서 알로 월동해서
2개월 동안 약충 단계를 거쳐 성충으로 활동합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은 수액을 빨아먹으며 작물을 고사시키는 등 과수 농가의 큰 골칫덩어리입니다. 피해가 많죠 이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건. 잡으려고 하면 이렇게 튀어버리니까는요. 꼬타리 같은 데를 즙을 싹 빨아먹어 버리니까 감이 떨어져 버리고 밤도 그렇고 산수유도 그렇고 열매가 떨어져 버리죠 이제. 속수무책으로 계시는 거예요. 또 똥을 싸면 끈적끈적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똥이 이런 데 묻으면은 새카매져요 이제. 검은 그을음 증상은 과일의 상품성을 떨어뜨립니다. 이게 그을음병 같이 그렇게 생겨버려요 이제 이게. 이파리가 새카매. 그름병 되면 이제 그 이파리도 이제 고사가 되는 거죠 이제. 농가의 소득원과 직결되는 작물들을 모두 망가뜨리고 있어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네, 없는 데가 없어요. 보세요. 어느 한 해부터 이렇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갖고 갑자기 번진 거예요. 지난 2010년 갑자기 대규모로 발생한 돌발 해충인 갈색 날개 매미충. 해마다 발생 밀도가 높아져 농가는 매년 비상입니다. 방죽 저수지 뚝이고 어디고 전부 풀밭이고 어디고 다 쳐야 돼. 다 쳐야 돼요. 뭐 이런 저 과수만 쳐갖고는 안 맞아. 몽다리가 돼요. 몽다리 나무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부 가지가 없어져 버려요. 속상하셨대요. 속상한 게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촌에서 그게 전부 생활의 것이 일부분인데. 평생 산수유 밭을 일궈온 할머니. 노심초사하는 마음에 매일같이 작물들을 살핍니다. 나무가 새순 올라온 것이 저 속으로 벌레가 근육을 뚫고 들어가 갉아먹어. 뭐 죽어버려 이제 그거. 그래서 저렇게 못 커 나무가. 동네 분들 이 벌레 얘기 많이 하시겠어요? 아 뭐요? 겁나게 하지. 무슨 얘기들 하세요? 아 무슨 얘기 벌레 나시 못 살겠다고 그러지 뭐. 이렇게 딱 더 이렇게 물을 하나 담아갖고 약 하지만 갖고 해충의 피해로부터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살충 작업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이 갖고 희한히 젖기를 갖다가 입고 해. 뭘 입고? 안 고이라고. 뺄따구가 고여. 이것이. 언제쯤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근심은 깊어져만 갑니다. 아이고 배우 힘들어. 농촌 일 힘들어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키운 자식과도 같은 농작물. 해충의 피해로부터 지키려는 간절함은 농부라면 모두 같은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올해도 어김없이 작물마다 온통 진을 치고 있는 녀석들. 너도 나도 피해를 줄여보고자 힘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더구나 국내에 천적이 없고 산림에도 서식하면서 과원으로 계속 날아들어 농가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지난 2010년 충남과 전북 4개 시군에서 발견된 이후 4년 만에 전국 43개 시군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국의 피해 면적만 따져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최근 몇 년 동안 갈색 날개 매미충 역시 활동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이 발생했던 초기인 2011년도에는 알에서 부화를 시작하는 시기가 5월 17일, 18일 정도 됐는데 금년도 경우에 5월 2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한 5년 사이에 15일 정도 이상 빨리 발육을 시작하고 부화가 시작됐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곤충의 활동 시기가 빨라졌다는 것은 생태 환경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중 전문가들은 온도에 주목했습니다. 온도는 곤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온도 변화에 따른 곤충의 발육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이 온도별로 유충들을 개체 사육을 해가면서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또는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동종 곤충을 모두 같은 조건에서 온도에만 차이를 두고 사육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온도에 따라 곤충의 발육 상태는 눈에 띄게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곤충이 비교적 서식하기 좋은 적정 온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온도에서 자란 곤충이 발육도 가장 빨랐습니다. 반면 가장 낮은 온도에서 자란 곤충은 가장 작고 발육도 가장 느렸습니다. 곤충의 경우는 극으로 낮은 온도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온도에 가면 애들이 휴면을 하면서 적절히 피해를 가는데 우리가 생육하기 좋은 온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육이 좋아지고 빨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부분의 곤충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곤충은 사람과 달리 체온을 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밖에 대기의 온도가 자기 체온이 되거든요. 수명이 거의 온도의 조건에 따라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절대적인. 결국 날이 따뜻해질수록 곤충의 생활사의 변화를 불러와 세대수 증가를 야기할 뿐 아니라 월동 기간 생존율을 높여 개체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은 지구 평균 기온보다 2.1배 높은 1.8도 상승했습니다. 온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곤충들, 기온 변화에 따른 이들의 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나방의 대발생과 돌발 해충, 이 모두는 결코 온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곤충이 어떤 기온에 의해서 굉장히 좌우를 받기 때문에 어떤 기후 변화의 하나의 인디케이터 그런 생물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후 변화의 대변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현재 말하는 기후 변화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인데 지구 온난화하고 곤충의 대발생, 그다음에 해충의 새로운 문제들 이런 거는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제 통설이고 또 많은 사례가 이제 그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예전에는 국내에서 살 수 없었던 외래종 해충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잠깐만 뒤로 숨고 이게 꽃매미거든요. 이게 이런 데 붙어 있는 것들이 다 꽃매미예요. 2004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아열대성 곤충인 꽃매미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월동 생존율이 높아져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파주가 굉장히 추운 동네라 그래서 이제 꽃매미가 겨울에 이게 월동을 못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따뜻하기 때문에 추워도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갈 적에 하루 이틀 지나가면 그냥 또 따뜻해지니까 얼어 죽지 않더라고요. 기온 상승은 꽃매미의 발생 밀도를 높이고 발생 시기도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 꽃매미는 중국 서부 쪽에서 지속적으로 70년 초반부터 계속 날아왔거든요, 우리나라. 그런데 그게 정착을 못했어요. 최근에 2000년도 들어가 이제 기온이 이제 올라가니까 정착을 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이상 고온 현상은 결국 곤충 생태계 지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추운 곳에 사는 북방계 곤충들은 기온 상승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남쪽에 살던 곤충들은 북쪽으로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죠. 그만큼 한반도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올랐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실 사람들은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깜깜해서요. 제가 보는 아이들은 거의 5mm 이하거든요. 안 보여요. 그래서 낮에도 산에 올 때는 후레쉬가 필요해요. 곤충을 연구해온 지 올해로 20년째. 느티나무 좀비단벌레라고
이 숲이 속에 많이 숨어 있어요. 오늘은 지금 안 보이네요. 매일같이 숲을 찾는 그녀는 곤충을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파리의 역할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파리의 먹이는 시체와 그다음에 배설물이거든요. 결국은 이 지구상에서 시체 청소부라고 부를 수가 있죠.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아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존재의 의미를 지니는 곤충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수만 150만 종. 그중 3분의 2가 곤충입니다. 뭐가 있어요? 꼬리 박각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를 보고 벌새라고 해요. 주둥이가 길어요. 그래서 이 화관통이 긴 페랭이 꽃에 그 꿀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면 살짝 사향 냄새가 나서 이름을 사향제비나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러면 지금 얘가 겁을 먹고 있어요. 나 무섭지? 자 보세요. 이러면서 이런 취각을 요렇게 주황색의 그 냄새 뿌리. 지난 20년간 곤충을 쫓아온 그녀는 최근 몇 년 사이 곤충이 보여주는 신호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알려진 거 이외에 또 다른 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확률이에요. 이게 곤충이 내가 이걸 다 뭐 매일 나온다 그래서 곤충을 매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꽃이 피면 곤충이 날아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안 날아와요. 몇 년 전부터. 곤충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도.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흔하게 보이던 곤충들이 언제부턴가 하나 둘씩 사라져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게 호랑나비 밥이거든요. 근데 요즘 호랑나비 보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또.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는 곤충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곤충 학자의 눈으로 보면 먼 훗날 몇십 년 후에 아니면은 몇백 년 후에 결국은 생태계 균형이 가장 밑바닥인 먹이사슬인 밑바닥이 이 불균형 상태를 이게 초래하게 되면은 결국은 상위 포식자인 인간이 주가 되는 그런 사회에도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반도의 대표적인 나무. 이곳은 소나무 숲입니다. 소나무 숲에서 살아가는 이 곤충의 이름은 솔수염 하늘소. 1988년 소나무 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이 녀석의 운명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나쁜 벌레, 심각한 병해충으로 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주범으로 솔수염 하늘소는 완전 박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나무로 빼곡히 울창했던 숲.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로 속살을 훤히 드러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소나무의 기생이 나무를 갉아먹는 선충입니다. 솔수염 하늘소는 자력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재선충을 옮기는 매개 곤충이죠. 재선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보살율 100%로 매우 치명적입니다. 죽게 되기 때문에 방제는 된 상태인데. 네네. 현재까지 피해 발생 지역은 전국 114개 지역. 피해는 심각합니다. 기나긴 역사를 지닌 우리의 소나무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49, 50, 51, 52, 53, 54, 55, 67, 68, 70, 70년 이상 됐네요. 8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고생하게 되면 정말 아깝죠. 그 피해를 더욱 부추기는 위험 요소로 전문가들은 매개 곤충의 변화에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솔샘 하늘소는 서식처가 중부 이남, 즉 남부 지역에서 주로만 그 분포를 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분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북쪽에서는 이하고 유사한 종이 북방 수염 하늘소라는 종이 있는데, 근데 앞으로 기후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 이 그 솔수염 하늘소가 북상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북쪽 지역에서의 그 소나무 재선충의 확산도 더 악화될 수 있지 않느냐. 소나무를 지키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더구나 올해 높은 기온으로 매개 곤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활동 시기가 빨라져 피해가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 헬기까지 등장했습니다. 항공 방제에 이어서 소나무 숲에서도 매개 곤충 퇴치를 위한 지상 방제도 실시되었습니다. 시 2주 있다가 또 한 번 치고 또 비용 돌아와가 한 2주 있다가 또 한 번 치고 그래 내쳐야 돼요. 힘들지요. 한 시간 계속 못해요. 이게 또 12 나고 12시 가야 돼. 한 30분 하고 한 20분 요씩 가야 돼요. 연신 살충제를 뿌려대는 사람들.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시작된 곤충을 향한 인간의 싸움은 28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항공 방제를 1차로 하고 연막 방제까지 한다면은 이쪽은 이제 재선충이 다시 안 나타날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제를 안 하면은 아마 이것도 곧 전멸할 겁니다. 숲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작은 생명들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순간 인간의 선택이 불러올 변화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구 환경의 변화, 그 최전선에서 곤충이 보내올지 모르는 신호,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많은 곤충 종들은 저보다 생태계에 각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서비스 기능에 있어서 곤충이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의 건강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곤충의 대발생의 빈도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한테 주는 경고다. 이 곤충상의 변화, 곤충대 변화, 해충대 변화 상을 통해서 우리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방향에 갈 건지 읽어낸다면은 우리가 이 기후 변화 환경하에서 우리 환경을, 우리 자연을 어떻게 가꾸고 지켜야 될지에 대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